MZ 시네필입니다. 캐스팅 소식이 들린 이후 잊을만하면 논란거리를 불러오던 백설공주가 개봉하였습니다. 인어공주 때와 똑같은 논란에 처한 백설공주, 과연 이번에는 달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도 인어공주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냥 저번 인어공주 때에서 느낀 걸 고스란히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 혹은 더 나은 점이나 나빠진 점에 대하여 리뷰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포일러가 있지만 어차피 백설공주 내용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선 처음 말해야 하는 건 역시 캐스팅일 겁니다. 처음에는 백설공주인데 왜 백인이 아니라 라틴계가 캐스팅되었냐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백설공주에 캐스팅된 레이첼 지글러는 끝없는 입방정을 떨어대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조상님들의 격언을 재확인시켜 주었죠. 주인공만 해도 이 모양인데 왕좌의 게임의 티리온으로 유명한 피터 딩클리지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결국 난쟁이를 난쟁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들을 CG로 만들겠다 하자 예비 일거리가 사라진 난쟁이 배우들은 디즈니 본사에 시위를 하였죠. 근데 이건 디즈니가 아니라 피터 딩클리지에게 가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캐스팅부터 잡음이 심한 영화였죠. 그리고 2023년 인어공주로 세상을 경악에 빠뜨리며 이 영화에 대한 불안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 불안은 적중하며 캐스팅의 재앙은 영화의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치적 올바름을 섞어서 영화는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선 레이첼 지글러의 피부가 이런데 왜 백설공주냐는 것에 대해선 원작과 달리 설정을 변경해서 눈처럼 흰 피부여서가 아니라 눈보라가 치는 날에 태어나서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설정인지 아니면 워낙 비판이 많아서 바꾼 건진 모르지만 그들 입장에선 최대한 타협한 것일 겁니다. 이 점이 인어공주보다 나은 점인데 인어공주는 인종을 바꿔놓고서 이렇게 된 어떠한 내적 논리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최소한의 논리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인종이 바뀐 걸 설명하려고 노력하죠. 전작들과 달리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건 확실히 발전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피부 때문이 아니라 눈 오는 날 태어나서 백설공주란 이름을 지니게 된 레이첼 지글러. 이 정도만 했으면 그나마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후부터 영화는 인어공주보다 퇴보한 전개로 진행해 나갑니다. 인종을 제외하면 오리지널 내용에 크게 터치하지 않은 인어공주와 달리 백설공주는 계약이란 것의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백설이 태어났지만 동화 속 클리셰처럼 얼마 후 왕비는 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호라비가 된 왕 앞에 겔 가돗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얌전하게 굴었지만 왕이 이웃나라에 협상하러 간 사이 실종되자 여왕으로 등극하여서 본격적으로 디즈니 빌런처럼 굴기 시작하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공주는 하녀가 된 상황. 겔 가도는 나라 꼴이 어찌되든 정치는 안하고 거울에게 누가 제일 예쁘냔 소리나 해댑니다. 중세 유럽이나 왕좌의 게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에겐 지금까지의 전개 자체가 말이 안 될 테지만 이건 동화 속 유럽인이 가능하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굉장한 삑사리가 납니다. 거울이 여왕에게 그러길 외모가 가장 예쁜 건 겔 가돗이지만 내면이 가장 아름다운 건 백설공주라 한 거죠. 다시 말하지만 백설공주는 내면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그녀를 죽이려 드는데 생각해봅시다. 여왕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내면이 가장 아름다운 게 백설이라 해봐야 신경도 안 써야죠. 이런 억지 내용으로 각색된 건 정치적 올바름 때문인데 만일 백설공주의 외모가 제일 뛰어나다고 했으면 피시들에게 가장 큰 기시되는 외모지상주의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아름다움이라 한 겁니다. 그럼 여왕은 말은 이래도 내심 속으론 내면도 중시했단 건데 당연하지만 이런 묘사는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런 묘사가 없지만 속으론 내심 찔렸다 생각해도 억지인 게 이런 이유로 백설을 죽이면 내면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오히려 거울은 백설 다음으로 착한 여자를 지목하겠죠. 그래서 또 죽이면 거울은 다시 내면에 대해 지목할 것이고요. 이런 반복 끝에 왕국의 여자는 여왕 하나만 남을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백성들도 사생결단으로 반란을 일으키겠죠. 이게 다 그놈의 피시 때문이죠. 어쨌든 공주를 죽이려는 여왕 여기서도 사냥꾼이 살려주는 건 똑같지만 영화에선 아버지에 대한 떡밥을 남깁니다. 근데 너무 뻔한 떡밥이어서 그냥 스포일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동화 속 세계에서 왕이 실종됐는데 왕비가 사악한 마녀라면 누가 범인이겠습니까? 애들도 알 문제를 못 풀고 숲을 떠돌던 백설공주. 드디어 난쟁이들과 만나는데 생긴 게 완전히 흉물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티리온이 훈수를 두는 바람에 실제 배우가 아니라 CG로 만들었다는데 볼수록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디즈니 랜드처럼 탈바가지 씌워놓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난쟁이 데려다가 쓰는 게 문제라면 이사르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움파룸파를 담당한 휴 그랜트의 키는 무려 180cm인데도 기술의 힘으로 완벽한 난쟁이로 나왔으니까요. 혹시 저런 흉물로 만든 것도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 난쟁이들은 외모 말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백설공주와 그다지 깊은 사이가 아니란 겁니다. 애니메이션에선 청소회에 같이 밥도 먹고 노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마지막에 공주가 사과 먹고 쓰러지자 분노하는 게 납득이 갑니다. 근데 여기선 같이 청소 한번 하고 조나단을 치료해준 게 다 인사이죠. 아무리 난쟁이들이 착해도 이 정도 인연으로 후반부에 목숨 걸고 왕국에 쳐들어가는 건 애들도 안 믿을 겁니다. 여하튼 청소한 이후 아버지가 간 이웃나라를 향하는 백설 여기서부터 아까 언급한 왕자 포지션인 조나단과 합류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껏 왕자 이야기를 안 했군요. 레이첼 지글러는 왕자에 대해 스토커라 하며 어그로를 끌고 주체적인 여성 서사를 위해 캐릭터를 빼버렸다고 하였죠. 그 말 그대로 왕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훈남도적인 조나단이 등장하죠. 처음과 끝에만 잠시 나온 애니와 달리 여기선 비중은 늘었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과 비교해서 딱히 캐릭터가 보강된 면 같은 건 없습니다. 솔직히 신분이 강등된 거 쇠에는 달라진 게 없죠. 제가 그를 도적이라 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여왕의 폭정 때문에 발생한 로빈훗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로빈훗이 본다면 비웃을 정도로 형편없는 실력을 지녔습니다. 이것도 여성 서사 때문인지 모르지만 나올 때마다 붙잡히고 백설이 구해주는 게 반복됩니다. 첫 만남부터가 백설이 성에서 하녀 노릇할 때 먹을 거 훔치러 왔다가 잡힌 거 풀어줄 정도였으니 오죽하겠나요? 조나단은 백설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을 인물입니다. 이러한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건 마지막 키스신 때문입니다. 근데 백설공주가 독사과 먹은 것도 조나단이 다치고 치료한 이후 또 잡힌 게 원인이니까 로맨틱하다기보단 그냥 자기 똥 싼 거 뒤처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레이첼 지글러는 사랑 이야기는 뺀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키스신이 나오는 걸 보니 디즈니에서도 이것만은 들어주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설명하는데도 풍 올 지경인데 키스 이후 영화는 갈 때까지 가는데 백설공주가 갑자기 레미제라블이 되어버립니다. 혁명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키스로 일어난 이후 여왕과 단판 짓겠다고 홀로 성으로 간 백설공주 그냥 가기만 하는데도 백성들은 그녀를 보자 갑자기 노래를 부르며 따르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녀가 백성들에게 이런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데 이게 생애 효과라도 있는 것처럼 그냥 따라옵니다. 심지어 병사들도 그녀가 이름 한번 불러주니 바로 투항하죠. 이때 저는 화면 속의 여왕과 마찬가지로 분노에 치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개 가둬둔 다이아몬드 검을 가지고 백설과 일기토를 벌이려 합니다. 최소한 이때 둘이 멋진 결전을 선보였다면 이 영화의 평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을 겁니다. 한여일만 하던 공주가 칼은 어떻게 쓰냐는 의문이 들겠지만 이미 개연성은 죽은 지 오래니까요. 하지만 디즈니는 관객들에게 액션에 쾌감을 줄 마음이 전혀 없었는지 그 칼을 석궁으로 쏴버립니다. 근데 이 칼 다이아몬드라고 하였는데 석궁 따위에 맞고 재가 됩니다. 이 세계관에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약한 광물인 걸까요? 이후 영화를 보는 관객들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여왕은 또 거울에게 누가 예쁘냐 묻죠. 이번에도 백설공주라 하자 여왕은 거울을 부숴버립니다. 근데 거울이 부서지니까 여왕도 거울처럼 산산조각납니다. 비유가 아니라 정말 몸이 경질화되더니 산산이 부서지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거울이 사실 소울잼이었단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거울을 깨면 죽는단 페널티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설명은 1도 없습니다. 거기다 이 거울은 여왕이 죽자마자 자가 복구됩니다. 그리고 백설공주가 따라 들어오자 그녀를 비추죠. 이렇게 나쁜 여왕은 죽고 백설공주는 여왕이 돼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납니다. 지금껏 내용만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인어공주보다도 못한 망작 중의 망작입니다. 개봉 전부터 사람들 어그로란 어그로는 다 끌더니 결국 이 모양이죠. 아이러니한 건 입조심 안 하던 레이첼 지글러가 이 영화에서 제일 돋보였단 점입니다. 물론 외모약에 가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뮤지컬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외모만큼의 노래 실력을 지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캐스팅된 후부터 계속 노래 연습을 하였을 테지만 뮤지컬 배우로선 낙지입니다. 반면 레이첼 지글러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좋은 평을 들은 만큼 노래만큼은 잘하였습니다. 근데 디자인 면에서는 불합격입니다. 외국에서도 그녀를 보고 백설공주가 아니라 슈렉의 파쿼드 영주 같다고 하죠.
이건 다 저 머리 스타일 때문인데 저 머리는 1930년대에 유행하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저게 어울리려면 원작처럼 볼살이 좀 있어야 하죠. 인종을 바꿨으면 머리 스타일도 배우에게 어울리게 바꾸지 왜 바꿔야 하는 건 안 바꾸는 걸까요? 정말 영화 찍으면서 저 머리 스타일 가지고 지적한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나요? 그렇다고 그녀를 비판한 건 아닙니다. 이건 그녀 잘못이라기보단 디자이너나 이를 그대로 수용한 감독 잘못이죠. 즉 레이첼 지글러는 이 영화의 유일한 미덕입니다. 입조심만 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점을 더 말하자면 전반적인 뮤지컬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명작이나 수작은 아니지만 최소한 조커 폴리 아드의 뮤지컬에 비하면 훌륭한 퀄리티였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게 다입니다. 리뷰를 만들면서 어떻게든 장점을 찾으려고 해봤지만 지금 말한 것들 외에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화 볼 때는 깨닫지 못한 단점들만 생각났습니다. 예전 모평론가는 인어공주에 대해 비판한 건 후손들에게 부끄러울 거라 하였습니다. 그 평론가는 틀렸습니다. 인어공주를 포함해 근 몇 년간의 디즈니 실사 영화들은 자손대대로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옹호하던 평론가들 역시 두고두고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에 나올 실사 영화는 릴로 앤 스티치입니다. 인종 논쟁은 거의 없지만 릴로 앤 스티치 자체가 디즈니 작품들 가운데 덜 유명하여서 주목도가 적은 데다가 스티치는 디즈니 주인공 가운데 악한 성향이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영화에선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었던 포악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뭐가 어찌되었든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